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의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국 국장님은 푸른 사업소 있다가 또 오늘 처음 오신 거고, 또 우리 그 노인장애니까 그 안순복 과장님 승진해서 오셔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이제 질의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금 노인장애인과 1명, 여성보육학과 1명, 아동복지과 1명, 평생학습센터, 이거는 나중이지. 이렇게 한 분, 어쨌든 평생학습센터 1분,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 굉장히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인원이 부족해도 언제 보강하실 거예요? 보강 안 하셔도 되나요? 보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 신규자를 채용해서 네. 국별로 이제 정원을 맞춰주면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들이 또 일거에 막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인사 쪽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 쪽에서? 예. 그러게 요즘에 또 공무원들이 의외로 힘들어 하시고 이러다 보니 조기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보강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국이 힘들지 않게 직원들이 한 분 빠짐으로 해서 다른 분들까지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보강해달라고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지원 및 지원 확대 해갖고 이제 이게 추경 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은 그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3만 원에서 5만 원, 또 명절 유료금 설 추석 3만 원에서 5만 원. 본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본 예산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몇 월 달에 이게 지불되는 거예요? 그 수당은 이제 매월 지급되고요. 네. 매월? 예, 명절 위로금은 이제 그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때 지급되는 겁니다. 매월 5만 원씩 지불이 되는 거네요. 거의 모든 수당이 이제 매월 지급인데 이제 네. 그 특정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는 이제 뭐 독립 유공자 의무금 같은 경우는 이제 3.1절이나 광복절에 나가고요. 네. 또 명절 위로금은 명절 때 나가시고 고령 네. 참전 유공자 위로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1년에 2차례 이렇게 2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에 2차례 20만 원씩. 예, 그 외에 나머지는 매월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훈 협의회 단체 차량 구입 그 한 대 다시 하신 건가요? 두 대를 올해 이제 새로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2대 가격이에요? 네. 이게 가스차예요? 혹시 수소차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신 건가? 그냥 그 일반 스타렉스 같은 그런 경유차입니다. 경유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 해갖고 퇴원 환자 지원비 해갖고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퇴원 환자들이 그 지역에 이제 퇴원을 했을 때 지역에서 이제 잘 적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가사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병원을 갈 때 이제 이동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시범 사업 성격의 이제 사업입니다. 좀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자가 몇 명 정도? 이제 그 금액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이제 시범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한 11명 정도를 이제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11명? 예. 그럼 또 1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또 혜택 못 받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어쨌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202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될 거에 대비해서 미리 한번 이렇게 뭐 시범 사업 형식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3, 4년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이제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좋은 사업이긴 하나 이제 본인들이 이제 홍보를
덜해서 본인들이 그 이후 대상이 되는데도 이제 지원을 못 받을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은 홍보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복지 서비스 강화해갖고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모금 목표액입니다. 내년도. 아, 내년도 모금 목표액이에요. 네, 올해. 예. 그러니까 그 나눔 그 저기에 모금액을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이제 보면은 2020년도에는 한 23억 정도 이제 모금이 됐고요. 네. 물품하고 현금 합해서 현물하고 네. 작년도에는 25억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를 뭐 16억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 목표는 많이 모금을 하셔서 좋은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청년주거 및 생활안정지원금 해갖고 전월세 지원금 월 20만 원 12개월, 그 다음에 청년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그 다음에 평택시 거주 무주택 청년세대 50가구 해갖고 또 24개월 지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럼 한 사람한테 몽땅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체? 이거는 저기 한 가지만 이제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중복 지원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이제 예. 본인이 원하는 것 중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중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데 하나만 지원된다. 뭐 월세 사시는 분은 이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월세 이제 그 보증금이 많아서 이제 그 대출 이자 갚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이제 대출 이자 지원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게 평택에 LH 임대 아파트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정작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 돈이 임대 보증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민들이 정작 보증금 적게 하면서 월세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의외로 많이 내서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근데 평택의 임대 아파트는 많으나 정작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는데 그래도 청년들한테 이렇게 지원이라도 시에서 해준다니까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우리 장애인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이제 그 18년도 정도에 이제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으로 해갖고 3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했을 적에 요양병원에 예를 들어서 1명 지원되는데 또 5명이 있어. 근데 그분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 1명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했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도 받았고 예를 들어서 100명 있는 데는 사회복지사를 3명을 채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요양원에는 1명 정도인데 그러면 3명이 중에 이제 1명만 받았으니까 2명 이번에 추가로 올리신 건가요? 저희가 그 노인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에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 역량 개발비 3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인력 배치 기준이 2명이면 2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그 장애인 쪽 있는 이제 협회장님이 이제 저번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여기는 사회복지사를 3명을 쓸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불구하고 추가로 이제 2명을 더 썼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조차도 본인이 지원을 해달라. 또 저도 간담회를 했고 우리 강면 위원장도 간담회를 자꾸만 요구를 했으나 제가 일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또 그분한테 누차 시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양원 병원을 다니면서 여쭤봤더니 개인이 구입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아니면 국민관리경단에서 꼭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잘못 알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또 산수통인가 뭔가 또 그거를 지원해달라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산수통을 쓰게 되면
본인들이 돈을 지불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에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또 노인 장애인과 가장님이 굉장히 똑부러지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설명도 잘 해주셔서 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니 이랬는데 조례상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우리 복지환경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그 의아한 내용으로 들었는데 또 우리 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나마 그래도 그게 잘 해결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드려도 그분은 저기 일명 제 욕까지 간담했을 때에 제가 전부 해준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의원은 항상 시민들한테 답변을 할 때 해준다라가 아니고 참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리는데 제가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가장님 대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런 분이 또 있게 되면 저번에는 사회복지정책과에서도 굉장히 가장님이 또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대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주거계층 맞춤형 주거 지원 해갖고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23가구가 최대 3천만 원인가요, 이게? 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네. 네, 23가구 대상을 어떤 식으로 대상을 잡았나요? 이 주거 지원은 어떤 사업이냐면 일단 그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됐을 때 보증금이 없어서 이제 입주를 못하는 가구를 읍면동이나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례 관리 대상자 중에서 네.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보증금의 10%를 자부담으로 확보 시에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해주시되 근데 23가구를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선정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사례 관리 대상자 중에서 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해줬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혹시나 요 서류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23명이긴 하나 또 다른 분이 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한계가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또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홍보를 하셔서 다른 사람이 피해 안 가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 페이지 평택 시립 추모공원 2관 신축 공사 하시잖아요. 21년도에도 국비를 많이 예산을 따다가 하셨는데 22년도 계획은 이제 굉장히 적은 건데 이거는 지금 사무실하고 휴게소 이런데 지금 그 신축 공사를 하는 건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주요 시설이 보니까 휴게소나 재래단 화장실 이렇게 쓰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거는 그 신축을 하기 전에 네. 기존 그 철거하고 임시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에 임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일단 건축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5개 그 시설물 철거하고 임시로 재래단이나 이런 거를 임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 사업을 진행 사업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까지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부협 서비스 개선에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개원해갖고 11개소가 있어요. 이거 어딘가 저한테 명단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또 4개소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확충 개원하고 건립하고 이거는 그 노후화된 30년 이상 노후화돼서 어린이들을 보육하기 환경이 어려운 그 기존의 시립 어린이집 예. 3개소를 신축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비전고등학교 옆에 LH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네네. 거기에 생활 SOC 사업으로 네.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비전 1, 2동에 동삭동, 용의동까지 지금 국립 어린이집이 저번에 저는 이제 7개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럼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그 지역이 몇 개라고 정확하게 이제 제가 나중에 뭐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번에 보고된 사항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1개소씩 다 저희가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동삭동 지구가 아파트가 신설이 돼서 그쪽에도 또 신설되는 곳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설치할 거죠. 네. 그래서 혹시 계획이 그게 이제 나와 있다 그러면 한번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해서 그 밑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신규 사업으로 8개 사업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저기로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해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승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사항을 조사하는 지금 그 복지국 예산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22년도에 한 600억 이상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6,146억이 이제 일반 예산의 36.31%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 국 중에 아마 복지국이 제일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는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라 또 많은 부분에서 사실 복지 수요도 많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셔서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시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러한 걸 통해서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도 기본적인 인권 속에서의 어떤 삶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좀 보장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기초생 여기 기본 예산 저기 현황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그 차상위 강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나요? 그 부분에 20년 대비 저희가 작년도에 했을 때 14.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대비 1,079세대 1,231명이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그냥 또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가 아니면 또 평택이라는 지역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게 어쨌든 수급에 대한 권리가 전화보다는 많이 완화된 부분도 사실 있다는 부분도 사실 좀 홍보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을 이렇게 쭉 흐름도다 이런 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22년 9월 달에 이 복지자원 창구가 심의 및 제출을 어디다 하는 거죠? 경기도에 합니까? 예, 의회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제 경기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보완이라든가 또는 적절하다고 해서 통과가 되고 그걸 통해서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또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까? 예, 이제 경기도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거기서 저기를 받아야 되나요? 예, 의견 같은 건 있을 수는 있는데 크게 그런 이제 반려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우리의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 제도나 틀 속에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속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쭉 해왔던 것 속에서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구체화돼서 그런 평가들이 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평가들이
좀 정확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이게 인상을 통해서 예산이 한 11억 정도 증액이 된 거죠? 1억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그런 수당 총액이 20년도에 한 48억, 21년도에 47억이었었는데 이제 올해는 한 51억 2천만 원 정도로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억 6천이라고 하는 거는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차액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체 5만 원 액수를 얘기한 부분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뭐 그 현충일 행사 때도 이제 그 배우자분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뵀는데 이제 이 3만 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움도 말씀을 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지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가 홍보 이건 뭐 오래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뭐 새로 또 뭐 어떻게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하니까 잘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유물 전시관 설치는 그럼 올해 언제 원심장에서 이건 언제 하나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원심창의사 유족하고 이제 일본의 이제 유물을 가지고 있는 이제 통일일보 측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유물이 어떤 건지 이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유물을 우리 이제 평택시에다가 이제 기탁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한테 오면 이제 후속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2페이지 그 희망복지 추진에서 보면 평택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그 위기과정 공동 대응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한다는 얘기? 예, 이제 뭐 경찰서에 이제 뭐 민원전화들이 이제 많이 오는 거죠. 이제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이제 뭐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혼자 대응하기가 힘들다.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좋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있는 그 여성 청소년과하고 우리 이제 시에 있는 통합 사례 관리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경찰서에 이제 자주 전화가 오는, 자주 출동하는 이런 대상자를 저희한테 이제 명단을 보내주면 우리 이제 사례관리사가 그 가정에 대한 이제 상담과 이제 그 세밀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을 이제 동시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이제 그런 확률들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는 한 20가정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20가구 정도 발굴을 해서 작년에 21년도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경찰서에서 예.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뢰가 온 가정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일을 하시는 건 협업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하시는 분이 이제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예, 당연히 그럼 늘어나죠. 예. 그럼 늘어나는 부분에서 일정한 뭐 인력 보충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더군다나 위기과정 이게 뭐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어찌됐든 그 대응을 하시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그
안에 좀 반영이 돼 있나요? 뭐 그 인력이 이제 그때그때 이제 뭐 반영이 되면 좋지만 사실 저희 복지 분야에 해마다 뭐 그 새롭게 생기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만 인력 충원은 이제 뭐 그때그때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이 벅찰 정도가 되면 또 이제 뭐 요청을 해서 이제 충원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좀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고 이게 뭐 벌써 2년 이상 넘어가서 3년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그 사실 그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들이 많이 그 전보다는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가 이게 안부라든가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매칭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잘 하셨다는 부분이고 좀 이게 민간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 단체나 이런 과의 협력들 속에서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 좀 그런 것들도 좀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건 좀 다른 과들도 연관되어 있으시니까 그렇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청년 이 지원센터 뭐 생긴 거 여러 가지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청년 지금 쉼표 운영은 몇 시까지 합니까?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평일에는 이제 그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6시까지인데 이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뭐 9시나 10시까지도 하게 되고요. 주말에도 어떤 이제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문을 열어서 필요시에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 뭐 노력해 주신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아직 있는지 없는지도 잘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이 뭐 직장도 다니고 또 학교도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평택에서 만약에 통학을 한다 뭐 이러면 저녁 때 늦게 오거나 또는 주말에만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시스템을 좀 뭐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뭐 여러 가지 예산이나 뭐 그 좀 고려를 해서 조직 구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뭐 9시 뭐 이렇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말에도 그러니까 뭐 신청해서 강좌 뭘 빌려달 이런 때만 여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좀 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이 사실 이제 저희 국민들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그 면 같은 데는 그냥 낮에 회의를 하잖아요. 이장님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고 막 이러니까. 근데 돈 같은 경우는 낮에 하라 그러면 회사에서 뭐 내고 와서 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동쪽 지역에서는 저녁 때도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6시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뭐 6시에 문 닫아버리면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그런 현실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은 제한을 너무 두는 조건들은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제 도서관 사례랑 거의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사례를 검토해서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년 기본소득은 연간 100만 원 주는 뭐 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5,763명인데 이 신청한 수령 이게
100%다 그러니까 만 24세죠? 네, 만 100% 24세 지급이 됩니까? 한 96%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4%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판단되세요? 신청주의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을. 이건 그래도 몇 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해외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저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사실은 신청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해서 그 어려운 청년분들이 그 시기에 그래도 그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그 대상자 청년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15페이지에 보면 복지 안정망 확대를 통한 포용적 복지 실현인데 지금 그러니까 21년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 여기에 보면 그 의료급여는 기준에서 적용 제외시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수도 고재산은 의료급여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의료급여, 생계주거 교육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생계도 거죠? 해당이 네,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연소득 1억, 부동산 9억 원이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회사 어느 정도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단계적으로 뭐 더 완화시켜 나가고 그 의무자 기준을 좀 제외시키는 거로 정부는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좀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교생 이거는 입학준비지원금은 이게 제가 이거는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4년 전에는 처음 할 때는 교복 이건 사사 입었던 때에서 이제 국가가 하고 이제 교육청하고 지자체 뭐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전에는 저소득층만 교복 지원을 해줬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전체 다 지원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들을 바꿔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20만 원 입학준비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만 가능한가요? 입니다. 기초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그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좀 차상위까지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좀 고민은 되거든요. 네, 일단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차상위까지 한번 뽑아보도록은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7페이지에 보면 전세 매 임대주택 지원이 있는데 이제 사업량이 500가구인데 작년 21년도에 몇 가구였어요? 총 영구임대, 매입 전세임대, 긴급주거 지원해서 총 592가구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목표량을 더 줄였어요? 평균 보통 저희가 이렇게 500가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LH에서 저희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지원은 LH나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구 수가 초과하더라도 그쪽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은 뭐 토지공사에 연락하고 도시공사에 연락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하시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정보 이런 활용에 조금 소외된 분들은 시나 읍면동에 주로 문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이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평택 도시공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언제 평택이 그렇게 좀 더 이런 데 대해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방향을 가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선 안내나 홍보라도 정확히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18페이지에 보면 신규 자활사업으로 이제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또는
이런 빈 용기를 가져오면 리필해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판매도 하고 리필도 해주고 두 가지를 그러니까 대나무 병행해서 하고 칫솔 있습니다. 등인데 등이 뭐예요? 뭐 비건 제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아로마티아라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환경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한 80개 매장을 전국에 갖고 있어서 저희도 여기 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가맹점 무료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사실은 환경국에서도 이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지역 화폐로 갖다 주면 그 지역 화폐로 주는 곳도 있거든요. 사실 그 무게 재서 뭐 캔이나 이런 거. 근데 이건 일정하게 이제 그 신규 자활 사업인 측면에서의 사업인데 뭐 이런 것들 뭐 발굴하셔서 환경과나 이런 자원 뭐 순환과나 환경 쪽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도 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저는 보호 종료 아동 분들한테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아주 잘 하신 사업이다. 제가 이제 전에도 보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뭐 돌봄이 불가능하고 이제 나이가 돼서 그 아동 시설에서 이제 나왔을 경우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계속 지원과 도움이나 조언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플러스 또 이런 일자리가 있다면 이런 일자리 확보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 해서 좀 우리가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런 사업들에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잘 하신 사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 그 시립추모공원은 이제 이게 제2관 신축을 하는 예산은 199억이고 이제 그게 23년도에 완공되니까 23년도까지 임시로 쓰는 거는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임시 봉안당을 설치하는 거죠. 현재 임시 봉안당은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어요? 아직은 공사하고 있나요? 임시 봉안당 설치는? 지금 그 현재 그 잔여 기수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지금 그 대체 시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주차장 짓진 않고? 예, 아직 짓진 않고 일단 철거하고 그 대체 시설 그 설치하는 작업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돼서 왜냐면 그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오실 거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라 이제 인원수 제한은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저희 늘 아마 우리 다른 과장님들 아마 들었을 거야. 거기가 이제 우리 평택시가 예전에 우리가 이 추모공원을 생각한 게 어떻게 생각했는지 가서 현장 가서 딱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 이 추모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놓았고 그 조건도 뭐냐면 뭐 산에 천안방 가셔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게 개발됐어도 수원에 거기 가보면 그래도 거기에도 이 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져서 했단 말이에요. 아주 전에 했어도.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은 그런 인식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 앞에 뒤에 다 공장이나 창고가 조성돼 있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볼 때마다 진짜 이 뭐라고 말을 하기 좀 어려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딱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안성이나 인근 도시와 협의학해서 좀 제대로 된 추모공원을 사실은 만들 필요도 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이관을 신축하면서 주변에 좀 최대한 조경을 좀 해서 좀 가셨을 때 좀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건축할 때 최대한 반영해달라 이 얘기를 장래 얘기는 전에 많이 했었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 문제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조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설 설치를 통해서 추모관으로서의 면모를 좀
조금이나마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좀 겸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도 저 대전교통과도 얘기해서 한 2년 전에 바꿨어요. 이게 아직 옛날 그 앞에 또 쓰레기 또 이렇게 담아놓는 컨테이너도 거기다 이렇게 그런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24페이지에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얘기하셨는데 설계 중인 거죠? 지금 20년도 5월부터 22년 3월이 건축 설계 착수 및 준공인데 지금 설계 중인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서부복지관 할 때도 장애인 인증과 관련돼서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개관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더군다나 이건 장애인 복지관이니까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인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하고 충분히 그런 거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녹색 건축 사업과도 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 말씀드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여성 안심 친화도시 조성이 있는데 지금 불법 촬영 점검 209개소인데 실제 불법 촬영이 파악된 곳이 있었나요? 불법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확히 점검을 못한 거로 봐야 돼요. 점검을 정확히 했는데도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일이 없는 거로 봐야 되나? 일단은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없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이제 가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 공중 화장실도 있지만 이제 각각의 개인들 건물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확장시키기엔 좀 부담은 되는데 다행히 여튼 공중 화장실에는 없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엄중하게 처벌받는 건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그냥 호기심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 속에서는 범법 행위로서도 굉장히 처벌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잘 그런 파악이 안 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정보들을 사실들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가 올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인식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도어벨 지원도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제 도어벨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이렇게 더 확대하거나 제품 종류를 다양화하거나 이럴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2017년부터 하던 사업을 이제 저희 시가 이제 일몰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도어벨 사업을 했고 이제 다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도어벨을 또 철거를 하고 업체를 바꾸고 이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용자들에게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완전히 신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이용자분들의 여러 가지 평가들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평택 여성 인권 상담센터 포움은 언제부터가 운영이 개시되나요? 이거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달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월 달에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성매매 직결지의 현장 지원 사업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평택에서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니까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27페이지에 보면 그 글로벌 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그 신평지구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신평동에 지금 통복동 시장 맞은편에 그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부지에 이제 지상 3층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제 뭐 1, 2층은 글로벌 센터로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3층은 그 기행리 상가에서 5060 세대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착공은 언제쯤 계획입니까? 현재는 지금 설계 중이고요. 예, 이제 현상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이제 올 안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상담소 신규 운영이 서부 지역에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 신규 운영은 언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서부복지타운 내에 이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이제 그 인력을 파견을 해가지고 상담소를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이고. 네. 그다음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현황이 그 인구 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행안부 자료가 20년 11월 1일인데 이게 우리 평택시 주민등록 통계로서는 이 자료가 나오기가 어렵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시에서 통계로 잡고 있는 거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통계가 잡히는 거고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원래 들어올 때 가면 이렇게 신고하고 다른 데로 옮기면 사실은 이게 좀 허수가 좀 있을 수도 있네요. 또 거꾸로 더 많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에서 이게 궁금한 게 물론 민간이나 가정도 정원에 분해서 현원이 되게 그 확충 일정하게 이용률로 봤을 때 이 이용률은 이제 전체 그 국공립이나 민간 어느 정도 이용률 이건 거고 그 민간 내에서 보면 사실은 정원과 현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아동 숫자가 부족한 거죠. 근데 특히 직장 같은 경우나 법인은 뭐 한 60% 수준 60%대거든요. 뭐 특별한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되게 선호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정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원 산정할 때는 이제 시설 규모로 이제 정원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 수요를 가지고 정원 산정을 한 게 아니라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그 유의실이라든지 뭐 보육실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서 정원을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의실에서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노는 공간이고 실질적으로 보육은 이제 보육실에서 하기 때문에 정원만큼 현원을 채우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그만큼 또 아이들이 또 줄고 있는 영향도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직장 어린이집이 더 시설이 좋다고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2022년도 상반기 개원 5개소, 하반기 개원 6개소 위치는 좀 나와 있죠? 그럼 나중에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이 이제 이전이 3개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게 이전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전해야 될 3곳은 현재 있는 곳. 이건 어떻게 활용하나요? 일단 지금 이전 계획이 있는 곳이 이제 원평 어린이집, 안정 어린이집, 지산 어린이집인데요. 이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뭐 다른 용도로 쓸 건지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이제 용도 폐지를 해서 이제 회계가로 이제 넘기면 이제 뭐 일반 재산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뭐 그거는 이제 회계가에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어린이집들은 더 이상 저희 과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근데 이제 그 판단됩니다. 원장님들은 오랫동안 거기 쓰셨던 분들이니까 이 그 지역에서도 오래 사셨잖아. 그러면 사셨다는 게 뭐 꼭 거주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은 이 지역에서 봤을 때 이런 용도로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해서 회계화 할 때 뭐 이런 것들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원평이나 횡성이나 이런 데 가봤거든요. 근데 뭐 저도 뭐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게 꼭 맞느냐.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건 저 옛날 평택 읍사무소 자리예요. 거기다 주차 빌딩 예를 들어 지금 있었으면 짓든지, 아니면 거기를 무슨 근대 시설로 해서 뭐 공원으로 해도 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됐을 텐데, 다 그냥 팔아먹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또 값비싸게 막 사고 이러는 부분이라, 좀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한번 의견을 좀 들어서 좀 제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하기 전에 각 이제 과에다가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하겠다는 부서가 있으면 관리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 지역에 오랫동안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 지역의 이 시설들이 어떤 걸로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났죠. 아동부터 다음. 예, 감사합니다. 네, 유승우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북부 노인 복지 시설 건립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용역 보고회를 이제 통해서요, 전문가의 의견들을 계속 담아 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진행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그 용역 보고회를 그 2번 했습니다. 7월 12일 날 그 중간 보고회를 했고요. 저희가 11월 17일 날 그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그 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3회에 걸쳐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날 저희가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그 행안부에다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뭐 일예로 따지면 콘센트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총 사업비가 520억 원이나 되는 사업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함께 고민하면서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요, 생활 밀착형 여성 안심 친화도시 조성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네, 여기 중에서 이제 아까 이제 스마트 도어벨도 나왔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유승용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이미 설치했던 곳, 또 이제 앞으로 신규로 발생될 곳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부분으로 이제 뭐 신제품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조금 더 좋은 그 성능이 좋고 뭐 그런 가짓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또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 또 없애고 하는 부분들은 또 참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규로 발생되는 곳에 이제 뭐 다른 지자체에서 나름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던 상품들, 제품들을 가지고 바꾸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몇 번 운영을 해본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진행될 부분인가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운영이 됐던 사업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반하고 이제 심화반하고 해가지고 6개 강좌씩 이제 30명 이상이 이제 신청을 해서 수료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좋아요? 네, 호응도는 좋고 그 모집 시에 그 조기에 네. 모집이 돼서 마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관심도가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시민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또 관심도가 많이 있고 인원이 꽤 많이 수료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대 폭력 그래서 뭐 성희롱, 성폭력, 뭐 그다음에 가정폭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대상은 학교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은 이제 중학생, 그다음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겠고 이제 일반 사회 직장에서도 이제 신청을 할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뭐 노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시설도 사실 이 성범죄 관련한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친화도시 조성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